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수혜주 팔란티어가 호실적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가는 $100를 돌파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구글과 AMD가 예상과 엇갈린 실적을 발표하며 나란히 주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구글은 광고 부문 매출이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으나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가 둔화되며 실적 전반에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AMD는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초과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관세 발표와 더불어 중국 AI 기업 딥시크의 저가 AI 모델 출시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일제히 랠리했음에도 백악관 암호화폐 차르에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가 기자회견에서 규제에 초점을 맞추며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아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달드립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2% 상승했습니다. 5개월 만에 최대치인데요.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관세 전쟁이 한 달간의 유예로 합의되자 일제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마감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이슈 와이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시죠.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 UBS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개했는데 주가는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이지은 대표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는 관세 불확실성의 딥시크 충격까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개장 전 리포트에서 관세 특보 속에 우리 국내 증시는 어제장에서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모습을 앞으로 보여줄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글로벌 소식부터 먼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은비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다우 지수는 0.27% 올라가면서 44,541포인트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나스닥도 1.3%, S&P 500도 0.7% 모두 다 오름폭 형성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면서 관세 전쟁 우려가 완화가 됐고요. 주식시장에 투심이 살아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타격을 줄 만큼 장기간 주요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실제 경제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기대도 강세 재료로 작용됐습니다. 미 국채 장기물은 연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3.1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5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오름폭을 형성했고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유예함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지만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자 국제 유가 낙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네, 이어서 M7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은 모두 다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은 2%가 넘어가는 오름폭을 형성했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11은 오는 9월 출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랫동안 기대를 모았던 혈압 모니터링 기능이 애플워치 시리즈 11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기존의 수면 무호흡 감지 기능과 비슷하게 24시간 측정이 아니라 높은 수치를 기록할 때마다 알림을 받는 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0.35% 올라갔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이른 시간 내에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전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양자 컴퓨터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약 3년에서 5년 후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최소 10년에서 20년은 걸릴 것이다라는 주장보다 훨씬 더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1.7% 올라가면서 118.6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출시됐던 이 엔비디아 플래그십 그래픽 카드 지포스 RTX 5090이 전 세계적인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포스 RTX 50 시리즈와 짝을 이루는 GDDR7 메모리의 품질 문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GDDR7 메모리가 처음 상용화된 제품이라서 일부 물량에서 정상 작동에 필요한 작동 클록을 확보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1.9% 올라갔습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발자들이 딥시크 R1을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서비스 제공 사실을 최근에 알렸습니다. 구글의 대항마로 불리는 AI 검색 스타트업 퍼블렉시티 역시도 R1의 검색 결과를 함께 제공키로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빅테크들이 앞다퉈서 딥시크 R1을 반기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 개방형 모델이란 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0.96% 정도 올라갔습니다. 메타가 프론티어 AI 프레임워크라는 정책 문서를 통해서 AI 시스템을 공개하지 못할 특정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메타는 공개하기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AI 시스템을 고위험과 중대위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위험을 실험이나 테스트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부와 외부 연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메타 고위층이 평가한다라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2.56% 올라가면서 정규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중국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중국 계면뉴스는 중국 국가시장 감리관독 충국을 인용해서 구글에 대해 법에 따라서 입건 조사가 진행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의 추가 관세를 발효한 데 따른 보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2.2% 정도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권 논란에 휩싸인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을 옹호하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이끌고 있는 머스크의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할 때 그에게 승인을 줄 것이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만약에 충돌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그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UBS입니다. 7.2% 꽤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UBS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UBS는 은행의 순이익이 7억 7천만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UBS가 앞서서 발표한 순이익 전망치인 4억 8,600만 달러를 큰 폭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시장의 예상치였던 8억 8,640만 달러에는 못 미쳤습니다. 은행의 세전이익은 4억 7,900만 달러로 예상치에 상회했지만 자산운용 부문의 신규 자산 부분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UBS는 올해 상반기에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올해 총 30억 달러의 바이백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UBS는 작년 인수한 크레디트 스위스와 합병 과정이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주주 환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다만 스위스 정부의 자본 요건이 강화한 점은 은행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구글입니다. 구글은 2.5% 올라가면서 정규장에서는 마감을 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치에 거의 부합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 4분기 매출은 964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2.15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LSEG 예상치 각각 965억 6천만 달러, 2.13달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은 119억 6천만 달러로 스트리트 어카운트의 예상치였던 121억 9천만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파벳 주가는 장 마감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7%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MD입니다. 주가는 정규장 안에서 4.58% 정도 올라갔습니다. AMD 역시 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1분기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5%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AMD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하면서 PC 시장 둔화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EPS 1.09달러, 매출액 75억 6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39억 달러로 예상을 밑돌았지만 클라이언트와 개인 부분의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1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68억에서 74억 달러로 월가 예상보다 긍정적인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고요. 이는 고성능 반도체 시장에는 영향이 적지만 서버와 PC 이렇게 중국산 생산 전자제품에는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소식부터 전달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위협에 중국 온라인 기업 쉬인의 영국 런던 증시 상장이 위험에 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쉬인은 영국에서 IPO를 추진 중이며 상장할 경우 기업 가치는 500억 파운드인데요. 상장이 이루어지면 올해 런던 증시 IPO 중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내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미만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최소 기준 면제로 성장해온 쉬인, 테무 등 중국 온라인 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투자 업계에서는 쉬인이 런던 증시 상장 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10%의 추가 관세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태국 정부가 미국산 에탄과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태국 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에탄 수입을 최소 100만 톤 늘리기로 석유화 기업들에게 요청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에탄 100만 톤은 약 2억 달러 규모이며 태국 정부는 오는 2분기부터 수입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태국 정부는 사료로 사용할 콩가루 등 미국 농산물 수입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미국은 태국의 두 번째 교역국입니다. 태국은 지난해 354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박이적 관세 공격이 현실화되면서 굳건해 썼던 서방 동맹이 균열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주요국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한편 미국 없는 무역 협정이 곳곳에서 체결되는 등 반미국 전선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일각에서는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면서 미국 없는 대한 동맹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1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10에서 25%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가 막판에 철회한 후 다음 타깃으로 EU를 겨냥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유럽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서는 대미 메시지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다루기 쉬운 상대인 동맹국부터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기존 동맹을 흔들고 급기야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동맹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부펀드 설립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첫 국부펀드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추진이 된다면 자산 약 2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한 자산 투자가 아니라 틱톡이나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 지정학적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모아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에 없던 국부펀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행정명령 서명 자리에 함께 썼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앞으로 12개월 내 국부펀드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국부펀드는 국가가 미래 세대를 위한 부를 쌓기 위해 투자용으로 조성한 정부 자금이나 이를 운용하는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4일 미국 PVH그룹과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단체 목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두 곳은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캘빈 클라인과 함께 이를 맞서서 패션 브랜드를 보유했었던 PVH그룹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위구르족 강제 노동 의혹을 이유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산 면화 사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 와이드를 통해 더 자세한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의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무역전쟁 우려에도 협상 기대감에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밤 마감한 미증시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행히도 미증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우리 M7 기업들, 국내 투자자분들도 참 좋아하시는데 일제히 빨간불을 켜주는 그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AMD와 이제 구글이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외에서, 시간 외에서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매출이 예상을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캐펙스 투자를 2024년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린다라고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 매출도 이번에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네는 투자만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냐라는 쪽으로 오히려 시장의 해석이 있었고요. 캐펙스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 그런 소식에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는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구글의 실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AMD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EPS 모두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예상을 하회를 하면서 또 큰 폭의 시간 내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시간 외에서는 좀 이런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있었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로 다시 돌아오면 어저께 졸츠 구인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구인 보고서 관련돼서도 시장에서 구인이 어느 정도는 약간은 좀 냉각이 되는 그런 모습 좀 보이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표 발표도 같이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떤 캐피탈의 한 CEO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관세에
좀 걱정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정치적인 관세일 뿐이지 경제적인 관세는 아니다. 이 일정들이 굉장히 좀 피로도가 높기는 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보편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의 관세만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남기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바람에 또 한몫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증시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구글은 캐펙스 투자 소식과 더불어서 시간외에서 하락했고요. 이에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AMD도 시간외에서 급락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밤에 열릴 미증시에서는 기술주 위주로 낙폭이 좀 나올지 아니면 종목별로 각자 도생 모멘텀이 나올지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까요? 일단은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엔비디아라던가 브로드컴 쪽이라던가 이쪽은 또 분위기가 살짝씩 바뀌고 있어요. 상당히 며칠 동안 주가를 짓눌렀던 부분이 네. 결국 딥시크에 대한 논란이었는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이 평가가 조금씩 바뀌고 소화해내는 과정 속에서 딥시크에 대한 이런 시선들이 좀 바뀌고 있는데 예전에 딥시크가 출연을 했을 때 엔비디아가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엔비디아의 고사양 GPU가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에 딥시크를 소화해내는 과정 속에서 딥시크가 발발한 이 이슈는 결국 뭐 기업들에 대해서 누르는 모습보다는 AI 시장 자체의 경쟁을 부추기고 AI 시장 자체의 확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오히려 무게를 계속해서 싣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저는 좀 기지개를 피는 그런 시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동안 낙폭이 컸던 쪽 종목들은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이 바로 팔란티어 테크입니다. 100달러를 또 넘어서기도 했는데 팔란티어 테크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트럼프 정부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AI를 기반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업인데 방산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이 플랫폼이 사용이 되고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는 기업 그리고 정부 쪽에서의 수주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 뚜껑을 딱 열기 전까지는 IB 쪽에서 약간은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실적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거기다 굉장히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이제 진짜 성장 테크를 탔나 보다. 이제 우리가 고평가의 영역으로 논할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팔란티어는 지금 이거래일 연속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런 기조가 결국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쪽으로 좀 흐름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뒷받침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전력 설비에 대해서 다시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딥시크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고사양 GPU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낙폭이 정말 컸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AI 시장 경쟁을 부추기고 또 시장 확대에 무게가 실려서 기지개를 켜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소프트웨어 쪽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팔란티어도 시간 외에서 23% 넘게 급등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계속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멕시코 일단 펜타닐 유입 등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도구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관세 문제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하루 바뀌고 또 하루 바뀌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책 세워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 일자리에 대한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무역 적자에 대한 해소 부분이라든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문제는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관세라는 이 카드를 계속 사용을 하진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들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거야라는 움직임 보였는데 의외로 또 트럼프는 평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것이다, 이야기할 것이다,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시장에서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게 지금 오히려 서로 양측이 예전과는 좀 다른 게 양쪽이 지금 오히려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서로 왜 우리가 싸울 때도 감정 격양이 됐을 때 싸우면 더 커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한 발 물러선 다음에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처음에 2월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관세 부과를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이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품목별로 이제 결과값을 내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통계적으로 내다 보면 한 4월 달부터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2월 첫 시작부터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일정이 너무 빠르다. 이게 더욱더 공격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지만 예상보다는 처음 발언보다는 좀 완화된 스탠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가 철회가 되겠다라기보단 유예라는 단어가 붙은 거고요. 중국과의 또 이런 긴장감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부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분명히 해결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서 또 EU 쪽의 관세 얘기도 나왔던 것만큼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존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정치적인 관세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 때문에 많은 산업의 변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충격에 일시적으로나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미국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항상 실적 기반되는 종목들을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보셔야 된다는 거. 이번에 팔란티어에서도 좀 느낄 수 있었다는 게 결국 시장은 실적으로 증명해내는 기업 그리고 가이던스를 좋게 제시하는 기업에 점수를 후하게 주는 분위기가 더욱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본업 잘하는 기업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을 위해 위험용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세를. 그런데 그러다 보니 동맹국들의 반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미국 동맹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나 관계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일까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야기는 우리가 관세라는 그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예전에 처음에 이제 우리 행정명령 서명하고 딱 처음 취임식에서는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라는 이런 발언들도 하긴 했지만 지금 움직임과 최근 발언들을 보면 경제적인 일시적 충격들과 이런 부분들 소화해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시장에서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발이라던가 이런 것들 물론 일단 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미리 우리가 뭐 겁을 먹고 아예 대응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지금 워낙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보니 하루에도 뉴스가 정말 쏟아져 나오는 맞아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행망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국부펀드 설립 쪽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트럼프 정부 국부펀드를 설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린란드 매입을 위한 초석이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피드백 주실까요? 네, 결국 미국 국민들 수익 창출을 위한 목표로 이제 국부펀드에 대한 설립을 이야기한 것일 거고요. 일자리 창출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 들어서 더욱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국가 자산을 전략적으로 운용을 하고 경제적인 이익 창출을 만들어내는 부분과 그리고 국가 안보라든지 경쟁력 쪽에서 다시 한번 좀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국부펀드를 설립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관련돼서 이제 후속으로 또 소식 나왔던 부분이 뭐 틱톡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또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제 비트코인 매입에 또 사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던 만큼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90일 내에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골자에 깔려 있는 트럼프의 이제 뭐 마인드라든지 생각들은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 미국을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런 적극적인 행보들을 계속 좀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고 나서 물론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피해라든가 그리고 미국 시장 안에서의 이런 관세적인 부분들이 각각 기업에 줄 수 있는 뭐 수혜와 피해들도 보기는 해야겠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은 트럼프는 정말 미국이 잘 살기 위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집중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우리가 나중에 이 피해 섹터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보다는 트럼프 수혜주 쪽으로의 계속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멋진 수장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 자산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안보 그리고 국가 산업 경쟁 우위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딥시크 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뿐 아니라 국내 증시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을 나눠봐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소프트웨어 쪽, 하드웨어 그리고 뭐 액침 냉각까지 좀 다양한 부분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딥시크가 출연을 하고 나서는 첫날에는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예. 특히 또 연휴 기간 동안에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큰일 났다. 그 덕분에 저희는 살짝 피해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맨날 우리나라는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올라와서 하필 왜 이때 쉬었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그 중심 딥시크가 있었습니다. 딥시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지금 그동안에 이제 오픈 AI의 챗 GPT와 비슷한 그런 성능을 유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해서 시장에서의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요. 이제 오픈 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로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도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첨단 기술 쪽의 접근성도 더 높아지고 그리고 그동안 항상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비교하다 보면 천문학적 비용이 AI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미국 시장의 미국 기업들, 미국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딥시크가 철저히 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든지 이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시세가 강했던 거고 미국으로 좀 돌아와 보면 딥시크의 출연을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럼 우리 그동안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AI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허무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돈을 조금만 들어도 이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처음에는 해석이 나왔지만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딥시크와 오픈 AI의 챗 GPT를 비교해 보면 성능적인 측면에서 딥시크가 좀 안 좋다라는 평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들도 이게 분명히 중국의 스타일상 이게 어느 일부분만 얘기를 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분명히 추가적으로 숨겨져 있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과 지금 오픈 AI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훔쳐서 썼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딥시크 관련돼서는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들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적인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대두가 되면서 딥시크에 대한 출연이 오히려 불을 붙이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심하게 만들긴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을 더욱더 끈끈하게 하고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한 눌림 현상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나라라던가 그리고 해외 쪽에서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들이 딥시크가 출연을 함으로써 이번 실적 발표 때 캐펙스 투자 줄일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캐펙스 투자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리는 기업들이 많았고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2026년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보수적으로 긴가민가하게 하기는 해서 이 부분이 살짝 우려스럽게 시장에선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알파벳도 그렇고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AI 시장에 대한 확장 움직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가다 보면은 결국에 시장은 AI를 통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만드는 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성능,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돈이 많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AI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고사양 GPU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고사양 GPU를 만들어내는 엔비디아라는 기업 그리고 또 에이즈 반도체 시장도 더욱더 커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실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하드웨어 단의 비용을 뭐 줄인다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 쪽에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엠러빈이라던가 팔란티어 올해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소프트웨어 단에서 그동안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특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이제 뭐 AI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슈가 요새는 조금 더 짙어지는 가운데 다만 반사이익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역시 점쳐지고 있고요. 돈 많이 들여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가능성과 함께 소프트웨어 쪽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즉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이미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샘 올트먼 오픈 AI CEO, 의료 AI 그리고 로봇에 대한 협력, 투자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럼 여기서 의료용 AI 그리고 로봇에 대한 확장세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샘 올트만도 방한을 했는데 일본도 갔고 또 인도도 가고 정말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들이 딥시크에 대한 논란을 또 잠재워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하고 또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AI 시장에서 더욱더 똘똘 뭉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양자 쪽 이야기, 로봇 쪽 이야기, 의료용 GPT 이야기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샘 올트만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AI 시장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의료 쪽 잘하는 쪽 회사와의 협력 그리고 뭐 과학 쪽과의 회사와의 협력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좀 의료용 챗 GPT에 대해서 협력에 대해서 좀 열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만큼 로봇 사업을 예전에도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수익화에 좀 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시작할 시기가 됐다라는 만큼 그만큼 로봇 산업에 대한 발전 속도라던가 시장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그런 니즈들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수혜로도 거론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쪽 관련된 종목군과 섹터군들은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로봇 쪽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제조업 지수 우선은 50.9를 기록하면서 27개월 만에 경기 확대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함께 증시 전망, 앞으로 글로벌 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네, 미국은 사실 서비스업 중심의 나라인데 요즘에는 제조업에도 또 굉장히 네, 사활을 그러니까요. 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비스업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제조까지 또 살려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적인 이익을 더욱더 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지 않은 시기에 트럼프가 생각했을 때 뺏긴 부분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에너지라든지 이번에 에너지 비상사태를 또 선포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뺏겼던 부분 다시 다 찾아오겠다라는 그런 움직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글로벌 경제가 결국에는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는 움직임이 더욱더 심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라던가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이제는 뭐 이거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는 나라별로 좀 봐야겠지만 이 안에서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쪽이라던가 아니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이쪽으로의 산업들이 더욱더 부응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은 명확하게 이런 색깔들이 산업별 색깔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미국이 강조하는 부분들 미국이 지금 생산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다 미국 안에다 지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관세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미국 쪽의 생산 시설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 어디가 있을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비스에 이어서 제조업 일자리 창출까지 파생될 GPT 그리고 뭐 GDP, 고용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대표의 이슈와이드, 관세 불확실성의 딥시크 충격까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자리와 무역 적자, 불법 인 해결을 위해서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빅테크 기업들은 캐펙스 투자 지속한다고 합니다. AI 시장 성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글로벌 경제가 미국 중심의 움직임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가밤에 나왔던 소식들 오은비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차례인 데이비드삭스에 대한 실망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일제일 랠리했음에도 백악관 암호화폐 차례에 임명된 데이비드삭스가 이 기자회견에서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아서 비트코인화폐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는 것인데요. 5일 기준 7시 30분으로 봤을 때 글로벌 코인 시황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 급락한 96,9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6.97%, 시가총액 3위 리플은 8.62%를 각각 급락했습니다. 데이비드삭스를 상원과 하원의 주요 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개최했던 암호화폐 관련 기자회견에서 규제에 초점을 맞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또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던 국부펀드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이 비트코인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상무장관 지명자인 하워드 루트닉에게 질문하라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으로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 증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인공지능 방위산업체 팔란티어의 주가가 올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월가 분석가들은 팔란티어가 4분기 호실적으로 주가를 견인한 이후에 이 기업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려잡고 있는데요. CIA와 FBI 등 굵직굵직한 정부 기관들을 고객으로 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는 전날 장 마감 이후에 깜짝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급증한 8억 2,800만 달러를 기록했고 EPS도 시장 기대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렉스 카프 CEO는 AI 활용이 매출 성장을 촉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이들은 올해 1분기와 연간 실적을 강력하게 전망하면서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보다 높게 제시했는데요. 팔란티어 주가는 이날 장중에 전일 대비 27.67% 급등한 106.91달러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웠고요. 지난달 31일 수립했던 최고 기록을 2거래일 만에 다시 경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으로 4일 오후 자신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중국이 조치한 보복 관세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하면서 시진핑과의 통화는 서두르지 않고 적절할 때 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중국은 이날 미국산 수입품 일부 품목에 대해서 10에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했던 10%의 추가 보편 관세에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오전 트럼프와 시진핑이 곧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정 조율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이란 측의 협상 대상자와 회담할 것이라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발발하면서 금값이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현지 시간으로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장중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845.14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고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됐던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일 대비 0.7% 상승한 온스당 2,875.5달러로 마감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서명했던 행정명령에 따라서 미국은 이날부터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10에서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희귀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미중 관세 전쟁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높아진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제금값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상승 흐름을 타면서 최고치 기록을 잇따라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개발처 청산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일론 머스크를 적극 지지하면서 그의 정부개혁 역할을 옹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가 연방기관의 조직과 예산을 조사하는 것은 자신이 승인한 일이라면서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머스크는 국제개발처를 범죄 조직이라면서 비난을 했고요. 관련 직원들이 그의 조직의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려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쳐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특히나 도지가 연간 5조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 지출을 통제하는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획득한 것이 과도한 월권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예산 낭비를 줄이려 한다면서 머스크의 결단력을 높여 평가했고요. 그가 정부 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홈페이지가 폐쇄되고 워싱턴 DC 본부 직원들이 출근 금지를 통보받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체되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의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M7 기업들도 모두 올랐는데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AMD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 시간 외에서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주의사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전일장 한마디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주의보 다음이 특보이기 때문에 관세 특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관세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도 우리 국내 증시는 양지수 플러스권에서 1% 넘는 강세로 마감을 지었죠. 어느 정도 선방한 모습을 보이면서 각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도 하락보다는 상승한 종목들 업종이 많았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 시장 움직였었던 테마들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다시 불붙은 양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은 많지만 우선은 빌 게이츠가 상용화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엑스게이트는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물론 꼬리가 좀 길게 나오면서 하락을 좀 하나 했더니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맞이하면서 24% 넘는 강세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 긍정적인 이슈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IBM 같은 경우에는 2000 몇 년도까지 1000큐비트급, 몇 큐비트급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내겠다, 즉 상용화 성공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용화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자극시켰습니다. 이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테슬라, 메타, 애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아직까지는 좀 우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는 샘 GPT 살펴보겠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한국을 방한했죠. 뭐 최근에 각국을 돌면서 순방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협력 방안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는 의료용 챗 GPT 그리고 의료 AI를 개발하겠다라고 검토 소식을 알렸습니다. 의료 AI 어제 강한 모멘텀을 받아갔습니다.
있으면서 과학 그리고 제약바이오단에서도 상승 국면을 크게 맞이했었고요. 토마토 시스템 상한가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을 논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봇주에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11% 넘게 올랐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소식입니다. 또 카카오와 오픈 AI 전략적 제휴를 맺었는데 우선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 GPT와 비슷한 부류의 이 종목들, 기업들 위주로의 강한 모멘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색과 클라우드 단에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분위기였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딥시크로 인해서 충격을 좀 일시적으로 받긴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딥시크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AI 생태계가 조금 더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고 여기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수요 아직까지 쨍쨍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의 확산으로 전력 소비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전력 관련된 종목들 어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전력과 관련돼서 함께 떠오를 수가 있는 액침냉각, 열을 좀 식혀줘야죠. 액침냉각 관련주도 어제 모멘텀을 받아서 급등을 보였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세맨의 폭격 수혜주입니다. 수혜 쪽을 좀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와 자동차, 2차전지, IT 대표주들은 북미 공급망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일단은 관세를 30일 유예하기로 했다 보니 공급망 어느 정도 좀 안정화에 접어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로 인해서 한국 화장품이 반사이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한국 콜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토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전엔 유니어 30%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죠. 첨단 산업 필수 원료이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 관세 조치에 국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면 좋을 것 같은 LIG 넥스원 주가가 쑥쑥 오르고 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굉장히 호실적에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 사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갤럭시 AI가 통했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삼성전자는 어제 다른 이슈도 있었죠.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서 어제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갤럭시 S25 사전 판매만 13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부품주가 어제 특히에 올랐습니다. 또 애플과 관련해서도 부품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호실적 기대감 그리고 미국 해군의 MRO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조선과 조선기자재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조선과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작년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고밸류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고점을 높여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습니다. 뭐 제일모직과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었던 삼성전자 결국은 최종적으로 항소 성공했는데요. 3% 넘게 강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터치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오픈 AI 샘 올트먼 회장과 만나면서 회담을 통해서 AI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남전자는 오디오 관련해가지고 OEM, ODM 업체인데요. 하만, 아남전자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이루는 밸류체인이 모두 상승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빗본 풀무원 연매출 3조 클럽 일성이 23% 넘게 오른 채 마감을 지었고요. 또 SETNG 자금 조달과 최대 주주 변경 기대감 속에 이거래 연속 상한가를 터치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전일작 특징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세게 던져놓고 그다음에 협상에 들어가는 트럼프답게 이 관세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다시 한번 유예에 대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도 다행히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중국과 관련해서는 전화하는 데 있어서 좀 천천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다만 오늘 아침 외신 보도를 통해서는 또 오늘 2월 5일 기준으로 또 전화통화 가능하다라는 일부 시각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어제 시장의 키워드는 올트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련된 뉴스 오늘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하루 동안 올트먼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인도로 향해서 갔는데요. 이제 SK하이닉스부터 크래프톤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회장들도 같이 만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SK하이닉스와 이야기했던 부분을 보면 데이터 센터용에 들어가는 자체 반도체 칩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자체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
반도체에도 HBM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AI 단말기 개발이나 스타게이트 투자에 있어서 좀 도와달라라는 내용의 논의가 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기업은 카카오였습니다.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AI 플랫폼 카나나랑 같이 이제 챗 GPT가 협력할 수 있다라는 부분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고요. 오픈 AI 기준으로 한국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략적 제휴를 카카오랑 같이 맺게 됐습니다. 다만 어제 주가 반응은 뉴스 무게감에 비해서는 좀 덜하게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업사이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열려 있는지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래프톤 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이제 게임 안에서 활용하는 CPC랑 그리고 챗 GPT가 같이 협력하면서 게임에 대해서 현실감, 캐릭터 현실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임에서 NPC라고 하면 게임 캐릭터가 지정된 대사랑 행동만 하게 되는데 CPC라고 하면은 챗 GPT를 활용해서 같이 이제 대화도 하고 전략도 함께 세우면서 좀 더 몰입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랑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키포인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래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랑 오픈 AI 샘 올트먼이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원래도 영상통화도 좀 자주 한다라고 하는데요. 어제는 이제 손정희 회장까지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까지 같이 합쳐지면서 3자 회동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요 의제는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좀 투자를 같이 해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좀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투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악재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미일에 대해서 AI 동맹의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게이트는 이제 올트먼 CEO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밑에 이제 투자사로 ARM이랑 엔비디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투자나 경험에 대해서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삼성전자의 힘이 좀 보태주길 아마 바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이제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랑 같이 합쳐지게 된다면 챗 GPT가 갤럭시에 탑재될 수 있고 그렇다면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온디바이스 AI도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어제 이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더랩에서 나온 코멘트들도 두 가지 정도 정리를 좀 크게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료용 챗 GPT 개발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기대감 속에 검토임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에서는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딥노이드입니다. AI 영상 판독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올해 실적은 2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솔트룩스는 파이 디지털 헬스케어랑 같이 의료 AI를 좀 만들고 있는데 카카오가 파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심받고 있고 토마토 시스템은 미국과 관련되어 있어서 같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의료용 챗 GPT 종목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카카오 그리고 미국이랑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시세가 좀 크게 나왔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로봇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한국에 온 이유가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해서다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로봇에 대해서도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어제는 두산 로보틱스가 좀 강하게 움직임 보였으니까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 마무리하고요. 오늘 예상 체결 지수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다행히 양시장 플러스권에서 출발하고요. 유의미한 점을 찾아보자면 오늘 코스피 2,500선에 올라서 있습니다. 어제 고점 2,508선이었으니까요. 여기 넘어서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시죠. 네, 2월 5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를 살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를 한 달 정도 유예를 하게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각각 1% 그리고 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찬가지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폭을 크게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장중에는 중국의 보복 관세를 취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지만 크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수 어떻게 출발할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양시장 오늘 모두 다 상승불 켜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00포인트 선 그 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폭은 0.9% 정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720포인트 선을 다시금 회복을 했습니다. 현재 0.65% 상승한 채 72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오늘 장도 역시나 기분 좋게 모든 업종들 상승불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도 돋보였던 화학 쪽에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1% 넘는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불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전기전자 쪽에서가 1.48%로 아주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지금 건설 쪽에서만 0.08%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다 상승불을 강하게 켜고 있고 그중에서도 금융 쪽이 가장 높은 수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출판, 매체, 복제 쪽만 0.2%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화학 쪽에서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가장 긴 양대 장봉을 기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인데요. 1위부터 5위 오늘도 모두 다 상승불이 들어온 채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생각해 보자면은 출발 자체는 상승불이 모두 다 들어와 있었지만 장 마감 때 살펴봤더니 3위부터 5위까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어제로 치자면 5거래일 만에 주가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 해소에 힘입어서 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도 한 몫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회동을 함께했고요. 차세대 AI 관련돼서 협력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손 회장은 이 올트먼 CEO가 추진 중인 이 스타게이트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이 회장에게 알려주었고요. 협력을 요청했다라는 사실까지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입니다. 1.26% 정도 올라간 채로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19만 3,500원 선이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올 1분기 디램 매출 규모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1분기에 이 삼성전자의 디램 매출액이 SK하이닉스에게 따라잡힐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에게는 악재겠지만 SK하이닉스에게는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올트먼 CEO와 함께 만났습니다. 인공지능을 협력하는 방안에 마찬가지로 논의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을 포함을 해서 반도체 분야 그리고 AI 비서 서비스 협력 등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장에서 1.95% 가장 강하게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8천억 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0.6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바이오 산업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요. 우리 바이오 기업의 부담을 완화를 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바이오 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현재 0.25%, 1위부터 5위 안에서 가장 작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도요타 그룹과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1위부터 5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률이 마찬가지로 켜져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공장 건설과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이 1,55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1% 지금 강한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한 달 정도 유예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장 안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금 회복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도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가 거의 10%가 가까운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4.5%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연일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면서 신고가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계획으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타고 있다라고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을 방문했던 이 샘 올트먼이 로봇공학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달라졌다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고요.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을 협력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혹은 내리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애플 쪽에서 호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6 출시 효과에 힘입어서 2024년 전 세계 스마트폰 1위를 선점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이폰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이라던가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이 종목들 과연 어떻게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도 오늘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도 오름폭 함께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방산 전반적으로 호실적 기대감이 크게 불러일으켜지고 있고요. 오늘장 안에서 주가를 살펴보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25% 정도 올라가고 있고 LIG 넥스원은 아무래도 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는 0.4%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흐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탑 역시나 상승불 강하게 켜져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이 조치가 아무래도 반도체 투자 심리까지도 함께 개선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AI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이 가속기용 기판의 매출 발생이 곧 시작될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살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LC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이 각각 0.4%, 0.6% 정도 떨어져지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 같은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4.41%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0.84% 정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전 레인보우 로보틱스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아무래도 로봇에 대한 산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주가에도 상승 흐름 함께 탄력 받아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다소 나쁜 성적표를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요. 이 발전 사업과 미얀마 가스전의 비수기 효과 때문이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다른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아주 짙게 깔려져 있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주목받는 종목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료 AI 쪽인데요. 샘 올트먼 CEO가 의료용 챗 GPT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셀바스 헬스케어라던가 토마토 시스템, 신테카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은 4분기 영업이익이 YOY 대비했을 때 절반가량 줄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성적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금융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들 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 오름폭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 변동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개장하고 한 1% 넘게 올랐다가 코스피는 살짝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은 1% 넘게 여전히 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현선물에서 외국인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먼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흐름이 조금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도 상당히 좀 좋았던 분위기였죠. 다만 이제 그 미중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오후장에 조금 시장의 변동폭을 키우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코스닥 코스피 모두 양봉으로 마감을 했던 모습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월 3일 블랙 먼데이 때 낙폭을 줬던 부분들을 대부분 이렇게 좀 만회를 하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갈 것이냐를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뭔가 속단하긴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관세 이야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좀 민감하게 이렇게 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변동폭을 키울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한 지수에 대한 어떠한 추종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이렇게 변동폭이 심한 와중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좀 쏠리는 섹터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다만 이제 그 안에서도 수급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트럼프 세주라고 불리는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분산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엔터라든지 콘텐츠 관련주들도 굉장히 셌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련 수혜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조선 쪽을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상승했기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조정 시에 한번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샘 올트먼 관련해서도 지금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딥시크 관련해서도 이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같이 한번 이런 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 자율주행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주라든지 로봇, 방산, 흔히 알고 있는 트럼프 수혜주들 위주로 조금 포트폴리오 전략을 조금 짜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도 충분히 조금 현명한 대응 전략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셈법도 계속 좀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빠졌다가 또 올라왔다가 변동성도 좀 크게 나타나고요.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 코스닥은 좀 빼고 있고요. 규모도 아직까지는 그 매도 폭이 지난 이틀 동안 2조 원 넘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만회하기는 아직 조금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짓누르고 있는 이슈는 관세인 것 같아요. 중국 쪽이랑은 아직 얘기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뭐 일부 외신 보도는 오늘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뉴스 체크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심리가 흔들리고 있어서요. 중국 쪽 미중 갈등하면 우리 히토류 많이 봤었잖아요. 그렇다고 히토류만 계속 팔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는 어떤 쪽을 좀 담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제 히토류 쪽도 저는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중 관세 전쟁에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기 때 한 번 더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변동폭은 좀 강할지 몰라도 결국에 이제 트럼프 쪽에서 압박을 가하면은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뭐 LNG 관련해서도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대미 규제 압박으로 또 나오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중국 쪽에서 가장 이제 어떤 게 좋은 카드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엔 또 히토류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북쪽에서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희귀 이제 원재료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대부분 한 70%에서 80% 정도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에 또 히토류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타격이 굉장히 좀 클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관련 기업들 보면은 뭐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이 히토류 대체 재원 관련주로서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에서도 사실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면서 관련주들의 급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이 되었다, 안정되었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에 좀 급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이제 노이즈는 계속해서 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 수혜주도 봐야 되지만 그러면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을 또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누가 이길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고 결국에 이제 협상 카드로 계속해서 지금 실랑이를 벌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제 보면은 이제 그 차이나 관련해서 중국 관련해서 ETF들이 또 강세를 좀 보였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화장품주들이 또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중국 쪽으로 조금 유리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펌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또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 쪽도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에 이제 그 수급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도 변동폭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한쪽에 너무 좀 치중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여러 개 담는 이런 전략들이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 주신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이제 시세를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이라는 키워드도 시장 안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중 갈등 관련해서 관세 이야기는 좀 계속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시에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히토류 관련주들은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좀 대표적인 좀 반도체 쪽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사법 리스크를 좀 털어서인지 오늘도 상승세 보이고 있고 외국
외국인도 지금 다행히 오늘은 좀 어제에 이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제 올트먼 그리고 이재용 회장, 손정희 회장까지 3자 회동이 있었고 스타게이트 투자금을 삼성전자로부터 받는 거에 대해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일단 기사상으로는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팀장님 단기적으로 봤을 땐 투자금이 나가니까 좋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미국, 일본이 같이 이제 AI 시장에서 협력만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을 좀 선점하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상당히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그 샘 올트먼 관련해서 스타게이트 협력 소식에 뭐 이제 상승을 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해소 이게 조금 더 컸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손정희 회장님하고도 그렇고 3자 이동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삼성전자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 삼성전자도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냥 조금 기대감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타게이트 설립 소식은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어떠한 요소들이었지만 사실 이게 또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일론 머스크 쪽에서는 그 720조라는 금액이 또 어디서 나오냐. 소프트뱅크 돈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제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720조 원이라는 금액을 단번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타게이트 설립도 사실 뭐 당장에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5년, 10년에 걸쳐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72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 가치는 상당히 높지만 이게 바로 뭔가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실적을 바꿔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좀 기대감 정도로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악재라는 악재는 이제 온갖 다 나온 상황인데 여기서 어쨌든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까지 조금은 해소가 되는 시점이어서 슬슬 이제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좀 담아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미중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떤 개별 이슈보다도 관세에 따라서 상당히 조금 주가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규제를 압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주들도 사실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 결국에 중간재 쪽을 우리나라가 대부분을 좀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우려감들도 조금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세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담아봐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수출 관련 실적이 상당히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유일하게 지금 반도체 쪽은 100억 불을 돌파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하락 시에는 조금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제 5만 원만 다시 한번 조금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박스권을 그리면서 조금 반등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다행히 오늘은 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 하단으로 합의를 했었던 가격이죠. 53,000원대까지 지금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49%, 여전히 일단 50%는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제 시간회에서 좀 이슈가 있었던 알테오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94% 다행히 이제 상승분로 전환이 좀 되긴 했습니다. 어제 3자 배정 유증 소식 있었고요. 상환 전환 우선주도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배당률이 액면 금액상은 1%라서 굉장히 이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가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본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발행가액이 지금 35만 6천 원 정도인데 그렇다면 알테오젠이 아무리 많이 빠져도 35만 6천 원 선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좀 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37만 7,500원 선인데 팀장님이 보시기에 알테오젠이 지금 업사이드 차트상 어느 정도까지 일단은 열려 있다라고 보실까요? 이게 조금 단기냐 뭐 장기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알테오젠의 목표가는 지금 전고점을 일단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정 가치는
최소한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이상대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고점 이상은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충분히 조정까지는 조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가로부터 한 10%에서 15% 정도 가량 조금 잡고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국에 이게 지금 호재로 상당히 조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크게 뭐 35만 원을 뭐 급락하면서 이탈하는 이제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확률은 상당히 좀 적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지금 매수 심리가 이렇게 좀 주가를 받쳐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LTO젠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던 상황이죠. 그래서 고점 이제 45만 5,500원에서 한번 좀 미끄러졌던 상황인데 그 이후로 이제 30만 원을 한번 조금 이탈을 하고서 다시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3자 배정에 대한 이슈까지 나와줬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30만 원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전고점을 향해서 돌파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알테오젠은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작년부터 말씀을 좀 드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이제 기술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많이 반영이 되어 왔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마일스톤에 대한 가치까지 좀 합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는 이제 수십조 원 이상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고점 부근인 45만 5,500원도 상당히 좀 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전고점 이상 잡고 한번 좀 길게 가져가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시간 외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던 알테오젠 살펴봤습니다. 기술적인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또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빨리 올라온 만큼 10에서 한 15% 정도는 오히려 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가가 한 35만 6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는 계속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일단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중론으로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 상단 중에서 LIG 넥스원이 한 이틀 연속 계속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적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도 기관은 한 6이 정도에서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도 K방산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나름 일정이라고 또 한다면 2월 17일에 중동 쪽에서 방산 전시회도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LIG 넥스원이랑 현대로템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산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전고 트라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11월 달에 조정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락을 하면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결국에 이제 방산도 우리가 트럼프 수혜주에서 이제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이제 대표적인 또 방산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방산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LIG 넥스원만큼 정말 꾸준하게 매년 매출액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사실 2019년부터 매년 이제 매출액을 성장시켰던 특히 이제 외형 성장을 굉장히 좀 크게 이뤘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실적이 여전히 좋게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제 수주가 여전히 좀 탄탄하다라는 어떤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도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방위비 증액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이제 종전을 시키고 하고 싶어 하고요. 입장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 동맹국들에게 또 방위비 증액에 대한 압박,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임기 내내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K방산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 수주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모멘텀은 조금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조선이랑 같이 한번 좀 묶어서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보면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 부근이 한 27만 원대인데 여기는 지금 항상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미끄러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박스권 흐름들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좀 돌파하지 못하고 25만 원대에서 좀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단으로는 한 20만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열어 놓으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인 한 27만 원대까지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지금 2024년 한 2월부터 보면 한 250% 정도 넘게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차익 욕구가 높을 수밖에 없고 지금 전고점이 42만 5천 원 정도인데 여길 계속 지금 트라이 하다가 미끄러지는 구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돼요?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산주들 차트가 거의 뭐 비슷한 흐름대로 좀 가고 있거든요. 물론 흐름은 나쁘진 않지만 전고점을 좀 크게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그러니까요.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오늘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이제 42만 5천 원대는 좀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주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분간은 좀 박스권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제 얘도 박스권 하단까지 조금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하시는 좀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똑같이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으로 항상 조금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전고점을 다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 넘어가기 전까지는 하단과 상단을 반복하는 이런 박스권 매매 전략이 좀 상당히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최근의 흐름들 보면은 사실 11월 이후에 계속해서 같은 패턴들이 조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한 번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미끄러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 형태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뭐 LIG 넥선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형 방산주들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항상 박스권 매매로 조금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방산주가 차트가 지금 거의 다 비슷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 하단에서는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전고점 돌파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요. 여기서 개장 분위기 마무리하고 이어서 테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상위 테마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태양광 준비를 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인터페이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가이던스가 굉장히 또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관련해서는 그래도 좋은 산업이다라고 찬사를 또 보낸 섹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좀 이기 때도 관심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 준비했고요. 크게 보면 AI 관련 주들이 오늘 좀 강세 보입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개장 전에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올트먼 CEO가 어제 이제 방한을 했고 많은 CEO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정리해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 의료용 챗 GPT 개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로봇에 대해서 관심 많고 한국 기업들도 어느 정도 관심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코멘트가 나와서 로봇주도 오늘 개장하고 나서 관심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엔터고요. 크게 보면 뭐 방산이나 조선까지 해서 트럼프 시대의 관세 무풍지대로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제 한 달 유예됐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위 테마들 확인해 봤고요. 팀장님, 이 중에서 어느 쪽 먼저 보면 좋을까요? 네, 엔터하고 그리고 묶어서 이제 콘텐츠 주들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엔터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여전히 이제 뭐 수비라든지 이런 콘텐츠 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좀 좋은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섹터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뭐 관세에 있어서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시대에 한번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제 그 글로벌 관세 정책 이런 이제 그 전쟁이 조금 본격화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이즈는 이제 이번 연도 내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3월 달에는 거의 뭐
세부적인 관세에 대한 내용까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상반기 때는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한 변동폭이 클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관세에 있어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업종들도 한번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는 사실 아무리 찾아봐도 엔터와 이제 콘텐츠 이런 무형 자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기업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나라 이제 엔터 4사들이 또 그 안에 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사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또 K-팝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 우려도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앨범 판매량이 이전보다는 많이 좀 감소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식었다라고 보기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특히 이제 2023년에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주가 상에는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완전체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또 이제 뭐 BTS라든지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주요 멤버들이 빠지게 되면서 앨범 판매량 좀 감소로 이어지게 됐었지만은 최근에는 이런 이제 주력 아티스트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완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부터 한번 모아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서도 조금 힌트를 드렸었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에 대한 어떤 압박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내수 정책을 지금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중국의 어떤 무비자 승인을 또 받기도 했고요.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우리 또 K-팝 아티스트들의 어떤 중국 시장 진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엔터사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JYP 엔터테인먼트 여기가 조금 탑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JYP 같은 경우에 경쟁사와 조금 비교를 했을 때 그동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부재가 상당히 좀 길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거를 조금 해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킥플립이라는 이 보이그룹이 좀 데뷔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앨범 판매량도 상당히 좀 나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른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도 상당히 좀 탄탄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엔터사들과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뭐 영업이익률 ROE가 10% 미만인데 이 JYP 엔터는 이제 영업이익률도 지금 20%대 이상이고요. ROE도 20%대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재무구조 면에서도 상당히 조금 가장 우수하다라는 점에서 이 JYP 엔터 위주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콘텐츠주들도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플랫폼, 숲 이제 과거의 아프리카 TV죠.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조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관세도 한 달 유예라서 다음 달 되면 다시 또 불거질 수 있고 또 특히나 3월 달 되면 관세에 대해서 세부 내용들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 다시 한번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섹터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무형자산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외국인들도 카페24 지금 한 연이틀 정도 계속해서 순매수 상단에서 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24년 경영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6,069억 원, 당기순이익은 4,40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8%, 24%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셈입니다. 아울러서 카카오뱅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당 배당금을 3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흘째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가가 장중 3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전일까지 3일 동안에만 38% 가까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의 로봇 개발 협업 소식이 주가를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에 접목해 지능형 휴머노이드 같은 첨단 미래 로봇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봇 정밀 감속기를 제조하는 SPG 주가가 상승세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방문해 국내 기업과 로봇 사업 협력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날 올트먼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도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PSP가 장 초반 강세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크레센도가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수 후보가 주요 PE인 MBK 파트너스 등을 포함한 5곳으로 압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HPSP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열처리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HPA와 HPO 장비를 삼성전자와 TSMC 등 국내외 파운드리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 당시에는 양 시장 모두 다 상승불이 들어오면서 출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지수 어떻게 가리키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지수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가장 크게 눈여겨볼 점은 그 상승폭 자체가 꽤나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1.1% 올라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1.1% 올라가면서 각각 현재 2,50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728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오늘 시장을 살펴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나홀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매수 금액 자체가 549억 원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아주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함께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나홀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72억 원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반대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함께 물량을 빼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22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일단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그 상승폭 자체가 꽤나 많이 확대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학과 섬유, 의복이 지금 가장 강하게 오름폭 형성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음식료품도 마찬가지로 1% 그 후반대의 성장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기계 쪽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08% 하락 전환을 했지만 그래도 전기전자, 이 반도체 쪽에서 특히나 강한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운수장비도 0.03% 다소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마찬가지로 건설은 계속해서 하락불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도 제조라던가 금융 쪽에서는 1%가 훨씬 더 넘어가는 그런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상승불 그대로 켜져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 쪽 살펴봤더니 남북 경협주가 오늘장 안에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은 0.09% 정도 아주 소폭의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그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꽤나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HLB 계속해서 하락불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2차 전지 회복세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다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12% 올라가면서 현재 주가는 35만 4천 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지 혹은 하락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금융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쪽에서는 실적을 꽤나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했고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에 호조세가 나오면서 좋은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현재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 조금 더 넘어가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삼성화재는 보합권의 움직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키움증권은 3년 만에 영업이익을 1조 원 탈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의 오늘장 안에서는 현재 3.12% 정도 좀 낙폭이 꽤나 크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순이익이 4,401억 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것 때문에 현재 주가는 7.75% 아주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컨슈머 논 듀어러블즈로 소비재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하면은 오늘장 안에서 그래도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게 화장품 관련주들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주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1.26%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맥스가 2.5%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는 0.8% 반대로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될 수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미국 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중에 이 미국산의 비중은 단 7%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가 경쟁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제장 안에서도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장의 흐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풀무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적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호실적이 나왔고요. 매출도 3조 클럽에 가입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산업,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를 한 달 정도 유예하게 되면서 2차 전지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 낙폭 자체를 어느 정도는 회복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3.8%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2.02%, 에코프로 머티가 2.38%.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대의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들 한번 살펴보자면 롯데케미칼이 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금양도 7%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도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증권사에서는 코멘트를 남겼고요. 고객사 재고 조정과 관세 이슈로 인해서 트레이더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은 약화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4.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효성TNC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견조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주가 추이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코스피는 2,500선을 회복해내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통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일각에서 보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후장 내내 뉴스 체크는 조금 더 하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